오늘 클로 패브릭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먼저 이제 클로에서 패브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컨셉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에서 패브릭이 되려면 재질과 물성이 합쳐져야지 하나의 패브릭이 되는 건데, 그 재질 부분에 해당하는 거, 적용하는 거랑 수정하는 거, 그리고 물성 어떻게 선택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면 되는지 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라이브러리 창에 추가했던 클로 트레이닝 폴더에서 여기 3번 패브릭 온 클로 오프 클로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A 텍스처 폴더 더블 클릭, 여기 A apply 텍스처 더블 클릭, 그리고 A000번 파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열었을 때 지금 이렇게 설명창이 같이 뜨는데 설명창 한번 읽어보시고요. 닫아주시고, 자, 클로에서 패브릭이란 개념이 재질과 물성이 합쳐져서 하나의 패브릭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재질 부분 설정하는 거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가보시면 여기 패브릭이라는 탭이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패브릭들을 생성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패브릭 탭에서 아래 이제 이 의상에 사용된 패브릭들이 쭉 리스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디폴트 패브릭 요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가 지금 불러진 파일에 적용된 패브릭이고요. 이 패브릭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 패브릭이 적용된 패턴이나 의상에는 이렇게 패턴에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속성을 변경을 할 때는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변경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패브릭의 이제 재질이나 물성들을 변경을 할 때는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제 변경할 패브릭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서 재질이라든지 이렇게 물성 부분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이제 재질을 설정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이라는 여기 머테리얼 부분에 메뉴가 쭉 나타나 있는데, 이거 차례대로 한 번씩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테리얼에 이게 처음에 텍스처 부분이 있는데, 이게 텍스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텍스처 이미지를 부르려면 여기 옆에 있는 이 오픈 버튼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오픈 파일이라는 창이 뜨게 되고, 이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경로를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 바탕화면에 클로 트레이닝, 그리고 커먼 폴더에 텍스처 폴더에서 이제 제가 연습으로 사용할 텍스처를 모았어요. 여기서 넣고 싶은 이미지 하나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 누르면 방금 선택한 그 텍스처 이미지가 여기 썸네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방금 선택했었던 이 디폴트 패브릭의 썸네일 이미지도 방금 선택한 텍스처 이미지로 변경되는 거 보이실 거고, 그리고 디폴트 패브릭은 지금 이 패턴들에 전부 적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단들에도 방금 선택한 이 텍스처 이미지가 적용이 된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텍스처 이미지 불러오는 방법은 이 패브릭을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텍스처 부분에서 불러오기 창을 열어서 파일을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이 외에도 불러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에서 파일 불러오는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파일 텍스처들 모여있던 폴더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 트레이닝 폴더에서 여기 커먼 폴더, 그리고 텍스처 폴더, 그럼 동일하게 아까 열었던 폴더 안에 있는 텍스처 이미지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넣고 싶은 이미지가 있으면 걔를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해서 파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다가 놓아주시면 되냐면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의상에다가 놓으셔도 되고요. 패턴에 놓으셔도 되고 이 이 파일에다가 바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가져오실 때 요런 텍스처 맵 타입이라는 창이 뜨실 텐데 저희가 이제 드래그로 텍스처를 가져올 때 이미지 파일들을 가져올 때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여기에서 어떤 메뉴에다가 적용을 할 건지를 선택하라는 건데, 일단 지금 텍스처 넣는 거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텍스처에 선택을 해 놓으시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패턴 창에 놓으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처를 적용하고 싶은 패턴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텍스처 맵 타입이 뜨게 됩니다. 그대로 텍스처 선택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패턴에다가 적용을 했는데 왜 전체적으로 텍스처가 들어가냐면, 왜냐면 지금 패턴에 적용된 패브릭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이 적용된 이 패브릭에 이 텍스처를 넣어준 거라서 이 패브릭이 적용된 모든 패턴에는 같은 텍스처가 적용되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다른 거 넣고 싶으시면 얘한테 다른 패브릭을 적용해 놓으시고 다른 텍스처를 넣어주시면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텍스처 이미지 넣을 때 여기 이 오브젝트 브라우저 리스트에 있는 패브릭에다가 드래그 하셔도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드래그해서 패브릭에다가 놓아주셔도 바로 들어가게 되세요. 네, 패브릭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실 때는 무조건 텍스처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떴던 그 팝업 창은 뜨지 않거든요. 의상이나 패턴에다가 드래그해서 놓으실 때만 뜨는 팝업 창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러리 창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윈도우 창을 열어 놓으시고 윈도우 창에서 이제 파일을 드래그해서 의상이나 패턴이나 패브릭에다가 놓아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이제 원단 클로에서 패브릭을 만들 때 재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제 재질을 이제 표현하는 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불려진 이제 파일을 보시면 패턴이 이렇게 여러 개로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개된 패턴마다 각각 다른 패브릭을 적용을 해볼 건데, 자, 패턴별로 다른 패브릭을 적용을 하실 때는 그러면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 리스트에 패브릭이 여러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브릭을 추가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 패브릭 탭에 이 상단에 있는 버튼 3개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패브릭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패브릭에 또 새로운 재질이나 물성을 설정을 해서 얘를 또 패턴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추가한 패브릭에다가 다른 텍스처를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또 여러 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애드 버튼 눌러서 텍스처 이미지를 이제 각각 다른 거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4가지의 그 패브릭을 추가를 했는데 이 추가된 패브릭을 의상이나 패턴에다가 적용하는 방법은 얘도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저 두 번째 있는 이 패브릭 1번을 다른 패턴에다가 적용을 하려면 얘를 드래그해서 이 패브릭 자체를 드래그해서 의상이나 패턴에다가 놓아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세요.
그리고 여러 개의 패턴에다가 한 번에 패브릭을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미리 여러 개의 패턴을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있는 패턴을 전체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패턴 창이나 3D 창에서 이 패턴들을 전체 잡아주시고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그 선택이 되어 있는 패턴에는 전부 방금 드래그한 패브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해두시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이 패브릭의 우측에 보시면 Assign to Selected Pattern이라는 버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선택되어진 패턴에 방금 버튼 누른 이 패브릭이 적용되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적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이제 패브릭 리스트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개의 패브릭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지우시려면 일단 패브릭 자체가 어떤 패턴에도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시면 적용되지 않은 패브릭에는 이렇게 이름이 일단 비활성화 되어 있고 옆에 여기 삭제 버튼이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적용되지 않은 어떤 패턴에도 적용되지 않은 패브릭에는 이렇게 삭제 버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이 리스트에서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텍스처 이미지를 불러와서 의상에 패턴에 적용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재질에 다양한 메뉴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을 다시 설정을 하시려면 이제 패브릭을 선택을 해주셔야지 변경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패브릭을 선택을 해주시면 프로퍼티 에디터에 이게 머테리얼이랑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 변경할 수 있도록 아래 메뉴가 뜨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텍스처 부분을 배웠고 그 아래에 있는 노멀 맵이라는 메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이라는 그 메뉴는 노멀 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는 건데 이 노멀 맵을 불러오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조직감이 있는 원단을 스캔해서 텍스처로 만들긴 했지만 이게 2D 이미지다 보니까 실제 원단보다 좀 플랫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 원단처럼 좀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실 때 노멀 맵 이미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 원단이 좀 더 이제 굴곡 있어 보이는 입체감 있는 원단처럼 보이게 해주는 기능인 이미지 파일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면 클로에서 자동으로 이 노멀맵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 만드는 방법은 노멀맵 앞에 있는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에 인텐시티라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지금 옆에 보면 수치와 바가 같이 있는데 수치가 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아무런 이제 노멀맵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고 이 수치를 변경을 하거나 발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수치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을 움직여 보시면 그 노멀맵 옆에 이렇게 보라색 이미지가 생기면서 이 수치가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수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선택된 패브릭이 적용되어 있는 패턴에서 보시면 0일 때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인텐시티 값을 주게 되면 좀 더 음영이 들어가면서 이 플랫한 2D 이미지가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이 인텐시티 값은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두 가지로 넣으실 수가 있는데, 플러스일 때, 이 패브릭을 보시면, 이제 좀 어둡게 보여서 좀 오목해 보이는 부분이 마이너스일 때는 반대로 볼록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값일 때랑 마이너스 값일 때랑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실제 원단과 좀 더 흡사한 느낌을 내는 쪽으로 값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수치가 높아질수록 이제 음영감이 점점 세지니까 이게 너무 인위적이 않을 정도로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말맥 기능이라는 거는 이제 플랫한 이미지에 음영감을 줘서 좀 더 입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컬러는 말 그대로 이 패브릭 파일에 컬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를 선택하려면 옆에 하얀색 부분, 이 컬러 칩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컬러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서 넣고 싶은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눈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RGB 값이나 HSB 그리고 CMYK 값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따가 배워볼 건데 팔레트 파일을 여기서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사용하는 팔레트 포맷을 가져올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컬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컬러를 바로 선택해서 넣어주셔도 돼요.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컬러를 선택을 해서 OK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내가 선택한 컬러와 이 의상에 입혀진 컬러가 차이가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원래 텍스처 이미지를 넣어둔 상태에서 컬러를 입혔는데 텍스처에도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텍스처 컬러에 방금 선택한 컬러가 입혀져서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선택한 컬러를 그대로 놓고 싶은데 이 텍스처 이미지의 조직감은 또 그대로 살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텍스처 이미지가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조직감을 남겨놓고 하얗게 뽑아주면 돼요. 그게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 텍스처라는 메뉴 앞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래 디세츄레이션이라는 메뉴가 뜨실 거예요. 여기에 옆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이 원단을 하얗게 뽑아주거든요. 조직감을 남겨준 채. 그래서 이렇게 조직감은 남겨져 있고 원단이 하얘졌기 때문에 컬러에서 이제 내가 선택한 컬러를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이 컬러가 조직감 위에 그대로 입혀지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텍스처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컬러로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타입 부분에서는요, 원단에 이제 광택감을 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굉장히 원단마다 특징적으로 좀 특이한 광택감들은 미리 저희가 세팅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패브릭 매트라는 타입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광택감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냥 일반적인 원단 느낌 내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합성 섬유의 뭐 약간 광택감이라든지 세틴의 광택감, 가죽의 광택감, 이런 특이한 광택감을 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시면 아래 리스트가 쭉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내고 싶은 광택감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패브릭 샤이니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그 합성 섬유에서 느껴진 은은한 광택감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 레더라든지 메탈, 플라스틱 이런 부자재의 광택감도 있으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바로 광택감이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거는 이제 메탈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거는 부자재에 사용하면 훨씬 사실적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부자재 배우게 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단에서는 뭐 샤이니라든지 실크 세틴, 벨벳, 레더 이 정도를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오퍼시티 부분은 이 원단에 투명도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메뉴고요. 이렇게 수치가 100일 때는 투명도가 전혀 없는 상태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수치를 변경을 하거나 100 아래로 여기 발을 움직여 주시면 이 원단에 이제 투명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비치는 원단, 비치는 소재를 표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수치가 낮을수록 이제 비치는 정도가 많이 비치는 원단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 메뉴는 텍스처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거는 텍스처의 사이즈 조절하는 부분이라서 이 텍스처 수정하는 거 배울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뉴들 한번 1분 정도 사용을 해보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처 이미지들 수정하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클로 트레이닝 폴더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3번 패브릭 오브 클로 폴더 들어가 주시고 A 텍스처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B 에디 텍스처 폴더 들어가 주시고 여기 C000번 파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작업했던 거 저장하실 필요 없으니까 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오픈 프로젝트 이렇게 창이 뜨게 되면 이 안에 오브젝트가 뭐가 들어있는지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둘 다 체크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네, 설명창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설명창은 닫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파일에서는 네, 텍스처 수정하는 것들을 배워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의상에 적용된 패브릭을 확인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패브릭 리스트에 패브릭 1번 이 하나만 존재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의상에는 이 원단 하나만 적용이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턴의 조각이 굉장히 많은데 패턴마다 어떤 거는 살짝 기울여져 있는 이렇게 원단의 무늬가 기울여져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원단이 하나가 적용이 되었는데 몇 가지의 그 방향이 다르다. 원단의 방향이 다르다. 이거는 식서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식서를 수정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의 식서나 이렇게 텍스처 무늬 방향을 변경을 하실 때는 여기 2D 창의 둘째 줄 중간에 보시면 Edit Texture라는 툴이 있으세요. 이 툴을 사용해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이 Edit Texture 툴은 3D 창에도 같은 툴이 존재해요. 이 둘 다 툴 사용법은 동일한데 이 3D 창에 있는 거는 의상에서 바로 수정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는 툴이고 패턴 창에 있는 툴은 패턴 창에서 편집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케일 조절하거나 이렇게 식서 변경할 때는 패턴 창에서 움직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패턴 창에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무늬의 방향을 이제 조각마다 맞춰줄 때는 의상에서 하는 게 편해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의상에 있는 텍스처 편집 툴을 사용을 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패턴의 식서를 확인하고 식서를 변경을 하는 거라서 이제 패턴 창에서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에디 패턴
에딧 텍스처 툴을 선택을 해주시면 패턴마다 식서가 나타나는 거 보이실 텐데 대부분의 패턴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식서를 가지고 있는데 몇 개의 패턴에서 식서가 기울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식서를 바로 세우게 되면 이렇게 기울어진 원단의 무늬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수정을 하게 되냐면 이 기울어진 식서를 가진 패턴 위를 클릭을 해주시면 식서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활성화가 되세요. 그래서 활성화된 식서에서 마우스 올려주시면 이렇게 회전하는 모양의 커서로 바뀌는 게 보이실 거고요. 클릭하고 움직여 보시면 식서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식서가 돌아갈 때 수직으로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마우스를 놓아주시면 식서가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 패턴과 이 패턴도 지금 식서가 돌아가 있으니까 한번 수직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직으로 세우는 거를 모두 맞췄는데요. 제가 이렇게 눈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한 수직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벽한 수직으로 세우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수직으로 만들고 싶은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팝업 메뉴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팝업 메뉴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S축, Y축 방향으로 맞춰줄 수 있는 이렇게 메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저희 수직으로 맞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얼라인 시켜주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식서가 완전히 바르게 변경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에 다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체 패턴을 드래그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모두 Y축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직을 돌릴 때는 에딧 텍스처 툴을 사용을 해서 패턴을 클릭한 다음 식서를 활성화시키시고 그 식서를 회전을 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였고요. 우클릭 팝업 메뉴에서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식서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이 회전되었던 거는 이렇게 바로 맞춰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의상에 적용된 원단은 체크 무늬를 가지고 있는 원단이에요. 근데 체크 무늬가 이제 이 드레스 절개가 많다 보니까 절개마다 약간 아기가 안 맞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맞춰주시려면 패턴마다 텍스처의 위치를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텍스처 위치를 이동을 시킬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방금 사용했던 에딧 텍스처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에딧 텍스처 툴로 이제 패턴의 무늬를 움직이고 싶은 패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위에서 바로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원단의 위치가 이동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가 절개마다 이렇게 위치가 안 맞는다 하시면 텍스처 편집 툴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무늬를 맞춰주는 거는 의상에서 바로 맞춰주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3D 창에 있는 에딧 텍스처 툴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처의 무늬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텍스처 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패턴마다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맞춰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패턴 창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무늬 맞출 때는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무늬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에딧 텍스처 툴을 사용을 해서 패턴의 식서를 변경을 하는 걸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식서를 변경하고 나서 그 텍스처의 위치 이동하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에딧 텍스처 툴은 3D 창, 패턴 창 둘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위치에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파일을 열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에디 텍스처 툴로 할 수 있는 다른 기능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파일인 C100번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C100번 파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파일 저장하실 필요 없으니까 노 클릭해 주시고 오픈 프로젝트 창에서는 로드 타입 오픈, 오브젝트는 둘 다 체크해서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명창은 닫아주시고 지금도 이렇게 아바타에 드레스 하나가 입혀져 있는데 먼저 원단이 어떤 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패브릭에 보면 리스트에 3개의 원단이 존재하고 있고요. 스트라이프 원단, 카피 1, 카피 2 총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이 아바타에 입혀진 드레스에 패턴들이 이렇게 일부분 패브릭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스트라이프 3개의 원단은 같은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금 의상에 보시면 원단별로 그 텍스처의 사이즈가 조금씩 다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스트라이프 원단은 좀 그 스트라이프의 간격이 굉장히 넓은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잔잔한 간격을 가진 스트라이프 원단이 적용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세 번째 원단은 그 중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은 텍스처를 사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즈가 각각이 다르냐. 저희가 방금 배웠던 에디 텍스처 툴로 그 원단을 만들 때 텍스처 이미지를 넣죠. 그 텍스처 이미지의 사이즈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첫 번째 있는 이 원단을 기준으로 이 2개의 원단도 같은 스트라이프 간격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에디 텍스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스트라이프 원단은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확인하실 때는 제가 원단을 선택을 하고 패턴에서 패턴의 외곽선이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찾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개의 패턴이 하이라이트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 2개의 패턴이 이 스트라이프 카피 1번 원단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피 1번 원단이 적용된 패턴에서 에디 텍스처 툴로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주시면 방금 배웠던 그 식서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보이실 거고요. 식서를 이제 돌리고 싶으실 때는 이 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알려드릴 것은 원단의 사이즈 조절하는 거였죠. 사이즈 조절을 하실 때는 이 텍스처 툴로, 에디 텍스처 툴로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은 원단이 적용된 패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패턴창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툴이 하나 있는 거 보실 텐데 이 툴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게 원단 텍스처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툴인데요. 여기에서 대각선 모양의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마찬가지로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고 클릭 드래그해서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움직여 보시면 이 원단의 사이즈가 스케일이 키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을 해서 제가 이 원단의 그 간격만큼 다 변경을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서 얘를 사이즈를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3번 원단도 스트라이프 카피 2번 이 원단도 마찬가지로 같은 간격만큼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피 2번을 선택을 했을 때 핑크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원단은, 패턴은 이 두 개죠. 이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텍스처의 스케일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처의 스케일을 키우게 되면 이 원단의 텍스처 이미지를 편집을 하는 거라서 이 원단이 적용된 모든 패턴의 스케일이 키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혹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이 패턴의 사이즈만 키우고 싶은데 얘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이 두 개가 같은 원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같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얘랑 따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각각 다른 원단을 적용을 해서 각각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의 간격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하는 거는 이제 눈으로만 맞춰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사이즈를 완전 동일하게 맞춰주고 싶다 하시면 이 텍스처 가지고 있는 원단의 사이즈를 수치를 가지고 다른 원단에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저희가 기준이 되는 이 스타일 원단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스타일 원단을 클릭을 해보시면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머테리얼 메뉴의 가장 아래쪽에 가보면 텍스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앞에 삼각형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 원단 텍스처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 정보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로 방향의 사이즈, 높이 방향의 사이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고 나머지 원단에도 같은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이 비율을 이제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수치만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그 수치를 동일하게 다른 원단에 락을 걸어두고 적용을 하면 이 높이도 같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한쪽만 한번 확인을 하고 다른 곳에다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부분이 12.017인치예요. 그리고 카피 1번 원단으로 가서 지금 수치가 다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수치를 변경을 하기 전에 가로, 세로 방향을 이제 비율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 락에다가 체크 ON을 해주시고 아까 위드 부분이 12.017 엔터 해주시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완벽하게 같은 사이즈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락을 걸어두고 아까는 사이즈가 다른 거 보이시죠? 동일한 12.017 입력을 해주셔서 같은 원단 사이즈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에딧 텍스처 툴로 돌아가면 아까 제가 수정을 할 때는 이 툴을 사용을 해서 크기를 늘려봤었는데요. 여기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축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세로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는 원단의 스케일을 유지한 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로 방향으로 더 늘리고 싶다거나 가로 방향으로 더 늘리고 싶다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는 툴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기진 툴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거는 이제 곡에서 느껴지겠지만 원단 텍스처에 회전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식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텍스처 이미지 자체에 이제 회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울여진 원단이 찍혔으면 좋겠다 하시면 식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텍스처에 이 회전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텍스처 이미지의 스케일 조절하는 것까지 배워보았고요. 그럼 이 파일에서 방금 배웠던 식서 맞추는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이 파일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지금 보면 이제 수직으로 다 맞춰줄 건데요. 제각각의 그 식서를 가지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거 한 번에 적용하기 위해서 에딧 텍스처 툴로 원단을 한 번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선택된 패턴 아무거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Align Grain Y축을 선택을 해주시면 전원 모든 패턴의 식서를 수직으로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일은 여기까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배웠던 이 에딧 텍스처 툴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사용을 해서 C101번을 파일을 불러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101번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저장하실 필요 없으니까 No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오브젝트에 둘 다 체크해 주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네,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 아바타에 스커트가 입혀져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예시 이미지가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시 이미지에서 왼쪽이 앞판이고 오른쪽이 뒷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 이미지와 동일하게 이 원단이 적용이 되도록 수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스스로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스커트에 적용된 패브릭들이 다 하얗게 이제 나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얘네들이 다 하얗게 빠진 이유는 전부 다 디세츄레이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거 해제해서 컬러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다 된 것 같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기 점점 폴더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앞 폴더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단계 앞으로 나가신 다음에 여기 C 팔레트 폴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간단히 알려드렸던 팔레트 기능을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B000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려진 파일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러플 패턴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저희가 아까 컬러 창에서 팔레트를 여기 클로에서 직접 구성을 하실 수도 있고 사용하던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팔레트에 있는 그 색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패턴마다 컬러를 넣어 볼 거거든요. 일단 이제 이 의상에 패브릭이 5개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여기 리스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패브릭마다 클릭을 해보셔서 어떤 패턴을 적용이 되는지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패브릭 1번이 이제 몸판에 해당하는 원단이 적용이 된 거 보실 수 있는데, 몸판의 컬러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패브릭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지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속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패브릭 1번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지금 팔레트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컬러 부분으로 가셔서 여기 흰색 컬러 칩을 한번 클릭을 해서 컬러 창을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팔레트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공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공간에서 바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팔레트 라이브러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랑 여기랑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이쪽에서 보이는 이 팔레트 부분은 클로에서 이제 직접 컬러들을 구성을 해서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여기서 편집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그 팔레트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으시고요. 이쪽은 이제 팔레트 파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추가로 불러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이제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 창에서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 팔레트를 어떻게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 라이브러리 창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파일을 열 수 있게끔 오픈 파일 창이 뜨시게 되고요. 이제 연습 파일은 바탕화면, 클로 트레이닝, 3번 패브릭 오브 클로, 그리고 A 텍스처, C 팔레트 폴더 들어가 주시면 여기 ASE라는 포맷으로 저장된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팔레트 파일 포맷이 ASE거나 ACO라는 포맷으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두 포맷으로 된 애들을 불러오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연습 파일로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열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이 공간, 이 팔레트 라이브러리에다가 방금 선택한 파일이 여기 추가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팔레트 파일이 열어졌으면 여기서 컬러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클로에서 직접 구성을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클로에서 직접 구성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에서 이제 팔레트에 넣고 싶은 컬러를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여기 Add 버튼 있으시거든요. Add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선택된 컬러가 여기 아래에 추가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컬러들을 추가를 해서 내가 직접 클로에서 팔레트를 구성을 해볼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클로에서 구성한 이 팔레트 파일을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에 가져가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파일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에 있는 팔레트 부분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이브 에즈 팔레트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파일 형식이 ACO라는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렇게 ACO 포맷으로 저장이 돼서 일러스트나 포토샵에서도 불러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팔레트로 불러진 이 파일의 컬러를 가지고 패브릭마다 컬러를 다르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제 첫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인데 클로에서 원단의 겉과 속을 구분시키기 위해서 속면을 어둡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의 의상처럼 이런 식으로 러프를 달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레이핑진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원단의 속면이 겉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속면이 겉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어둡게 보이면 옷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실제의 원단 색깔로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 부분도 어제 설명드린 부분인데 의상의 렌더링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걸로 바꾸시면 되냐면 의상 렌더링 스타일 바꾸는 거는 여기 수직 아이콘 중에서 세 번째가 의상의 렌더링 스타일 바꾸는 메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기본이 텍스처 서피스라는 렌더링 스타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가보시면 틱 텍스처 서피스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원단의 겉면과 속면을 동일한 컬러로 보여주게 되세요. 근데 이게 원단의 겉면과 속면을 원래의 이제 본연의 컬러로 보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단의 두께까지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이지 않았던 이렇게 원단의 두께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실제 원단을 보시면 이제 원단의 겉면과 속면의 컬러가 살짝 다르거나 이제 조직감도 달라서 완전 느낌이 다른 원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니트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액세서리류 같은 거 하실 때는 이제 옆면에 컬러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서 저희가 원단의 겉면과 속면 그 옆면까지 이제 텍스처를 따로 넣거나 컬러를 따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 적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두께감이 두꺼운 원단이 적용된 애를 가지고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브릭 5번을 선택을 해보시고요. 다시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머테리얼 부분에서 바로 아래에 보면 프론트, 백 사이즈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수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프론트, 원단의 겉면에 관한 재질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클로에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원단의 겉면과 다 동일한 재질로 속면과 이제 옆면까지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속면이랑 이제 옆면도 다른 거를 넣고 싶다 하시면 백이나 사이드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백부터 변경을 해볼게요. 백으로 가보시면 아래에 Use Same Material as Front라는 메뉴가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원단의 겉면과 동일한 재질로 저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요거를 체크를 해제해주게 되면 백에 대해서 따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에만 뭐 다른 컬러를 넣던지 혹시 다른 텍스처 이미지를 넣던지 이렇게 원단의 겉면과 속면을 다르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옆면에 다른 컬러를 넣거나 다른 텍스처를 넣고 싶다 하시면 사이드 탭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Use Same Material as Front 메뉴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아래에 또 메뉴들을 똑같이 편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의 겉면과 속면, 측면까지 다 다르게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패브릭의 겉면 재질을 설정을 하면 속면과 측면이 다 동일한 재질로 설정이 된다는 것을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의상의 렌더링 스타일을 틱 텍스처 서피스로 바꾸게 되면 이제 원단의 두께까지 보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원단마다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께 값을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두께를 어디서 변경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원단 패턴의 두께를 변경을 하는 거라서 변경하고 싶은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께를 변경을 하고 싶은 애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지금 패턴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선택한 패턴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늘색 메뉴들이, 하늘색 이름으로 된 메뉴명들이 큰 메뉴명이에요. 두 번째 큰 메뉴명으로 가보면 시뮬레이션 프로퍼티스로 가보시면 아래에 여기 티크니스 부분이 두 가지 메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티크니스 컬리전이랑 티크니스 렌더링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클로에서는 두께를 조절할 때 이 두 가지 메뉴를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컬리전 부분을 설명드리면 좀 너무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이제 렌더링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렌더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보여지는 두께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패턴에 이 보여지는 두께가 5mm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이 값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값을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서 이 렌더링 티크니스 부분을 수치를 변경을 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2mm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상에서 옆면의 두께가 이렇게 얇아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선택해서 패턴마다 개별적으로 다 두께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두께감을 설정한 거는 3D 창에서 렌더링 스타일이 틱 텍스처 서피스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두께를 설정을 했는데도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렌더링 스타일이 텍스트 서피스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께를 보실 때는 반드시 텍스처 서피스로 변경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팔레트를 가지고 컬러를 이제 지정을 하고 클로에서도 팔레트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기능 중에 색깔을 바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창에서 B102번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알먼트 아바타 둘 다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OK 버튼 눌러주세요.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닫아주시고 지금 아바타가 후드를 입고 있는데 후드 패턴 앞판을 보시면 이렇게 절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지금 해볼 거는 지금 위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적용된 원단이 하나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이 컬러를 이 후드의 앞판에 하나하나 이렇게 컬러를 적용을 해서 패브릭을 지정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앞판에 이 절개 패턴마다 다른 패브릭을 적용을 하려면 얘들이 다 개별적으로 다른 패브릭이 사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각각의 패브릭을 부여를 해줄 건데 자,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능으로 하시려면 Add 버튼 눌러서 얘를 드래그해서 얘한테 적용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패턴마다 그 패브릭을 생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여기 새로운 패브릭을 적용할 패턴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패브릭 탭에서 여기 아래에 보면 세 가지 버튼이 있었죠. 이 세 가지 버튼에서 어사인 버튼 요거를 눌러주시면 방금 선택한 패턴에
새로운 패브릭이 부여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브릭을 생성하면서 어떤 패턴에 그 패브릭을 부여해야 된다. 그러실 때는 패턴을 먼저 선택을 해두시고 어사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택된 패턴에 새로운 패브릭이 바로 적용이 되세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어사인 버튼 눌러서 패턴마다 다른 패브릭을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판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7개의 그 절개에 각각 총 7개의 패브릭이 적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위에 있는 컬러를 바로 따서 적용을 해볼 건데요. 그렇게 바로 적용하는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일단 패브릭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컬러 칩 부분을 클릭을 해서 컬러 창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컬러 창에서 보시면 여기 아이드로퍼라는 이 툴이 보이실 거거든요. 이 툴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컬러를 다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따고 싶은 이 첫 번째 컬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 컬러가 바로 선택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로 클릭을 해서 이 따진 컬러를 바로 오케이 해주시면 이 원단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 보실 거예요. 남은 원단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지금 위에 있는 컬러를 차례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지금 사용하시는 이 아이드로퍼 기능은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이제 웹에 있는 컬러를 바로 따고 싶을 때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검색을 한 것 중에서 이 컬러를 바로 의상에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이렇게 웹을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컬러 창을 띄워 주시고요. 이 아이드로퍼를 활성화해 주시고 이 웹에 있는 컬러를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컬러도 바로 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상을 바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웹에 있는 컬러도 바로 딸 수 있기 때문에 컬러 구성하실 때, 팔레트 구성하실 때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재질은 끝났고요. 패브릭에서 이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물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에서 이렇게 바깥 폴더로 이제 2단계 나가주시면 Be Physical Property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폴더 안에 101번 파일 있는데 이 파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지금 열린 파일에 보면 이제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가볼게요. 원단 3개가 이 의상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 엣지, 메인, 엑스트라 이거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어떤 패턴에 어떤 원단이 적용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3개의 원단에 뭐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냐면요.
패브릭을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셔서 이번에는 피지컬 프로퍼티 세 번째 큰 메뉴에서 아래로 가보시면 디테일이라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디테일 앞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물성, 속성들이 쭉 나타나거든요. 스트레치부터 시작을 해서 덴시티, 밴딩, 프릭션 여기까지 쭉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원단의 패브릭마다 이제 원단의 재질이 그 물성이 다 다르니까 실루엣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 실루엣을 이제 결정하는 그 요소들이 이러한 메뉴들에 다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서 계산이 되어진 그 값이 그 물성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세요. 그 적용된 값들을 의상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이제 값마다 다른 실루엣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디테일에 있는 이 값들은 저희가 이게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이게 회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제 원단의 물성을 구할 때 패브릭 키트라는 장비를 사용을 해서 물성 값들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 패브릭 키트에서는 실제 원단을 이제 각각의 그 규격에 맞는 시료로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치 방향, 그 웨프트 방향, 와프 방향, 쉐어 방향으로 이제 늘어나는 정도, 굽어지는 정도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들을 다 측정을 해서 이제 그 측정한 값들을 데이터로 쭉 넣으면 걔네들 쭉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해서 이 값들이 쭉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수시로 이게 수동으로 넣는 게 아니라 패브릭 키트를 가지고 이제 측정해서 나온 값들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라서 여기 부분들은 이제 그 만들어진 그 키트에서 만들어진 값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수업에서는 그 키트를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클로에서도 몇 가지 물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물성들은 그 디테일 위에 보면 프리셋이라는 메뉴가 있으시거든요. 프리셋 옆에 삼각형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희도 이제 물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서 요거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은 선택하지 않고 이 세 개의 원단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이 디테일 부분의 값들이 다 다르게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스트레치는 이제 이 원단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 원단인지를 정도를 그 조절을 하는 값들인데 스트레치 값이 높을수록 잘 늘어나지 않는 원단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스트레치 값이 낮을수록 굉장히 잘 늘어나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밴딩이라는 부분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주름이 잘 지지 않는 약간 빳빳한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고 밴딩 값이 낮을수록 주름이 굉장히 잘 생기는 되게 좀 얇은 원단들 그런 느낌의 그 실루엣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엣지 원단을 보시면 엑스트라보다 밴딩 값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로 적용이 된 애들은 이제 잘 주름이 지지 않고 빳빳한 원단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엑스트라는 이제 엣지 원단보다는 이제 주름이 잘 생기고 축축 늘어지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단의 이 수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그 원단이 적용된 그 패브릭마다 실루엣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시면 이제 엣지로 적용된 부분들은 이제 주름이 거의 잘 지지 않고 좀 빳빳하게 표현이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메인 부분에 보면 이제 밴딩 값도 굉장히 낮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름이 잘 생기는 이렇게 축축 처지는 원단의 느낌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엑스트라는 이제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성마다 이렇게 이제 실루엣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물성 값들은 패브릭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까지 돌려야지 이 의상에 우리가 적용했던 패브릭의 물성의 실루엣으로 적용이 되게 되세요. 그래서 물성을 선택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꼭 돌려줘야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프리셋에서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원단 중에서 좀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원단 물성을 한번 선택을 해서 의상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패브릭이 이제 패턴마다 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냥 패턴 전체의 느낌을 보기 위해서 패턴 전체를 일단 선택을 하고 새로운 원단을 적용을 시킬게요. 패턴 전체를 선택을 하고 어사인 버튼 눌러서 새로운 원단을 이 패턴의 전체에 적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추가된 이 패브릭 1번의 물성을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셋에서 삼각형 버튼 눌러보시면 이게 물성 값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좀 빳빳한 원단을 한번 넣어볼게요. 빳빳한 게 코튼, 옥스포드 이런 걸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데님 쪽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데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님 로우를 선택을 했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자, 아래 디테일 값들도 보면 스트레치도 굉장히 높고 밴딩 값도 높은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쳐졌던 이 원단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름도 좀 더 힘있는, 주름도 아까 자잘한 주름이 많았는데 좀 굵은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의상의 실루엣이 더 이상 안 변하는 것 같으면 시뮬레이션은 꺼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좀 잘 늘어나는 물성을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리셋에서 저는 니트, 코튼 저지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이제 스트레치 값이랑 밴딩 값이 많이 차이 나는 거 보이실까요? 현저하게 값들이 낮고요. 이런 이제 물성 값을 의상에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 패턴들의 파티클 디스턴스가 10이라서 좀 적용되는 게 느리긴 한데 아까보다 주름이 좀 더 잔 주름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원단이 처지는 정도도 이렇게 많이 데님일 때보다 좀 더 처지는 느낌이 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데님일 때, 이게 저지 넣었을 때 이런 식의 실루엣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에서 이제 완벽한 이제 패브릭을 만드시려면 재질을 설정을 하고 이제 물성까지 선택을 해야지 완벽하게 패브릭 파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패브릭을 재질도 설정을 하고 이제 물성까지 선택을 해서 하나의 패브릭을 만들었는데 이 물성을 다른 의상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저장을 해 두셔야겠죠. 저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장할 패브릭을 일단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가장 메뉴 상단으로 가보면
여기 오픈이랑 세이브 버튼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시면 파일 형식이 ZFab라는 클로 자체 포맷이거든요. 클로 자체 포맷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내가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저장하시기 전에 이거를 뭐 다른 팀과도 공유하거나 뭐 다른 분께, 디자이너 분께 넘겨주셔야 할 때 좀 더 이 원단에 대한 정보를 더 적어서 넘겨주시는 게 공유를 하기도 좀 쉬우시고, 나중에 데이터를 찾을 때도 이제 좀 생각하기가 좀 더 쉬우시니까 미리 데이터들을 적어두시는 게 더 좋으시거든요. 데이터들은 여기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여기 클래시피케이션 이 부분에다가 뭐 원단의 종류라든지 혼용률 같은 거 미리 적어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다가 코튼 100, 코튼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회사에서 사용하는 폰번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적어두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적어두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두시면 이제 다음에 다른 의상에서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저장한 파일을 어떻게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여시려면 일단 새로운 패브릭을 하나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dd 버튼 눌러서 이제 새로운 원단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 새롭게 추가한 원단을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이제 방금 오픈 버튼도 있었죠. 오픈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고 방금 저장한 이 ZFab 파일을 열어주시면 그 파일로 들어오게 되세요. 이런 식으로 여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는 방법도 있고, 여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그냥 윈도우 폴더에서 이 패브릭 파일을 오브젝트 브라우저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라이브러리 창에서 이 ZFab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렇게 추가가 되시거든요. 이게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바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첫날에 또 알려드린 부분인데, 라이브러리에서는 클로에서 저장한 클로 자체 포맷으로 된 파일들은 미리 보기가 지원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패브릭 파일, 방금 ZFab 파일도 라이브러리 창에서 열기 전에 미리 파일 위에 마우스 오버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원단에 사용된 텍스처 이미지라든지, 우리 아까 컨텐츠 넣었었죠. 이 혼용률, 이 원단의 두께, 무게 이런 것도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확인하고 여실 수도 있어요. 요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피지컬 프로퍼티에 있는 프리셋 물성들은 이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클로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클로를 설치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물성들이거든요. 이 라이브러리에 보면 패브릭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 주시면 원단의 종류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뭐 코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튼에 해당하는 물성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 얘네들을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 이 원단에 적용된 텍스처 이미지,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인지, 혼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시는 이 원단들은 이제 텍스처까지, 재질 부분까지 설정이 이미 되어 있는 파일을 불러오실 수가 있는 거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물성을 선택할 때는 이제 물성에 해당하는 값만 불러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